자, 오늘 석수장 선생님 어렵게 결심을 하시고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짧게 나오시게 된 배경, 소감, 자기소개를 가회동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 포함해서 들려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나는 1933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은 무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도병으로 들어가신 거는 그때 고등학교 때 참전을 하신 겁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대전에서 1사단 15연대 2대대에 들어가고 네.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부동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네. 1950년 8월 20일경에 네.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 이루다가 이동을 갔습니다. 네. 그때 이동 갔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소응열이라는 사람이고 소응열. 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흔해서. 네. 네. 김씨입니다. 김씨.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그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과 그 부하들 5, 6명이 마주쳐갖고 부하들은 도망가고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이는 이제 장경임에서 엎드려서 있다가 소응연이가 잡아갖고 오는 거 내가 예방총 탄창 갖고 뒤에다가 결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인민군 대여섯 명을 발견하고 벌어진 상황에서 인민군으로 도망가고 장교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네. 그게 문재인의 아버지인 문영영이었다. 네. 그를 소응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았고 전우죠. 네. 학도병 전우가 잡아서 총을 겨누고 카빈총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서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결박을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탄창으로. 애망탄창으로. 그때 옆에서 김모라고 하는 전우도 같이 행동을 같이 한 거죠? 셋이 같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순하는 사람이 왜 엎드려서 숨냐.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기순한 사람이 왜 엎드려 숨고. 네. 응? 기선하는 표시로다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으니까 하얀 손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인구 벗어서 흔들지 무슨 개소리 하냐고 말이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틀림없다고. 그럼 내가 발로 찬 적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좀 고약한 소리지만 발로 차고 폭행을 했습니다. 네. 폭행을 하니까 저희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를 갖다가 폭행도 못하고 학대를 못하게 되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서 개새끼 씨팔새끼 그러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전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에 대해서 그렇게 행위를 한 거는 저는 제네바 협정을 굳이 들이댈 필요가 없이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장소가 정확하게 경북 영천이라고 얘기를 영천군 하셨고 신령면입니다. 신령면 보현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 그 앞에가 이제 보현산이고 예. 거기서 전투를 엄청나게 했고 네. 나는 9월 1일 날 부상을 당했고 네. 그래서 이제 후성을 갖고 네. 그 이제 영천에서 학도병하고 네. 이제 한국군 6사단하고 네. 8사단이 있었는데 네. 6사단하고 이제 백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지고 하다가 보현산도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부상당한 게 네. 1950년 9월 1일 이 탱크포 파편에 오다가 오른쪽 복숭아표 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건 말이죠. 서 선생님이 기억력이 유독 특출하시다는 겁니다. 문영영이를 생포한 그 날짜가 1950년 8월 28일에서 29일 둘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9월 1일 날 발목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2, 3일 전에 체포했다.
따라서 추정컨대 8월 28일이나 29일 둘 중에 한 날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염두에 두더라도 기억력이 정말 특별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용형의 그 인상착의, 느낌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계급장은 여기 바쁠때기 3개를 차고 있었습니까? 이제 정복을 입고, 정복. 예, 정복을 입고, 네. 장교 계급장을 다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곤충을 찾는데, 이제 소홍련이가 곤충을 뺏어갖고서 자기가 가지고, 아, 예. 그러고서 이제 끌고 가서 내가 이제 탄창 갖고서 수갑을 챘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곤충이 이제 소련제 떼떼곤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떼떼곤충. 예. 소련제 떼떼곤충. 예.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따발총으로 무장을 한 거죠? 따발총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전서부터도 따발총을 우리나라는 이제 탁 하고 따발총이라고 그러고 이제 72발인데 네. 그때 이제 인민군들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두룩 한다고 해서 따발총을 두루렉이라고 합니다. 뚜루렉이라고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말로 따지면 바쁠때기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위, 우리나라 국군으로 따지면 대위라고 하고 상위라고, 윗상자를 서 상위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상위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위, 총위. 예. 소위, 중위, 총위. 예. 소위, 중위, 총위, 대위. 대위가 더 높죠. 총위 위에 대위가, 예, 상장부 위에 대장입니다. 총위 위에 대위가 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위, 대위, 아니, 소위, 중위, 총위, 대위. 지금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따발총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따발총이라고 안 하고 떼떼총이라고 그랬다는 거. 그다음에 뚜루렉이. 뚜루렉이라고 그랬다는 네, 거. 네. 인민군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총을 가지고 떼떼권총이라고 네, 얘기했다는 떼떼권총. 거. 네. 그다음에 지금은 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총이라는 이 용어를 썼다고 하는 이런 1950년도 6.25가 터진 돌발했던 상황에서 쓰였던 인민군 애들에 관한 상황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우리 서 선생님의 증언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미로운데 서 선생님이 그 학도병으로 참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독자들은 이게 말씀이 사실인지 진부도 중요하고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할 텐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도병으로다가 6.25 참전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저도 방송 전에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 주민등록하고 조남을 밑에다가 밑에 대상은 6.25 참전용사라고 돼 있고 밑에 국가보훈처장의 직인이 빵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도병은 네, 이제 군번도 없고 군번도 없었고. 그런데 국가유공자증에 나가는데 나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수련되고서 서울 종로구 2가에 네, 이제 학도의원군 사무실이 있어 거기다가 회비도 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받아갖고 학도병으로다가 6.25 참전 유공자로다가 지금 보훈처에서 30만 원, 네. 결국 이제 지자체에서 2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 선생님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함의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영영이를 체포한 게 1950년 8월 말 28, 29 양일이라면 그 4개월이 안 돼서 일어났던 게 흥남철수입니다. 문재인이가 자기 자서전하고 TV에서 얘기한 흥남 쳤을 때 우리 집안이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는 증언 자체가 저는 신뢰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서 선생님의 증언이 위력이 있다고 보는데 제 해석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얘기할 거는 네. 내가 분명히 소홍련하고 같이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인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4개월 안에 4개월 안에 포르스용서에서 아무리 심사가 빠르다 하더라도 네. 거짓말 하니까 4개월 안에 석방을 해갖고서
빅토리아를 타든지 에베레스트 타고서 한국에 넘어왔다는 건 벌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사 과정도 3, 4개월이 걸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지만 그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서 흥남철 쓸 때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넉 달 동안에 어떻게 6달 동안에 이게 홍길동이 아니라 아무리 신출 김호라는 사람이라도 시간 계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 선생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한테 흥분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죠. 예. 네, 좋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기억력도 정확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대목인데 독자들은 당장 이 얘기를 듣고서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1950년도 8월 말에 경북 영천에서 생포했던 문영용이가 문재인 애비가 맞다고 하는 거를 뭘로 증명하느냐, 혹시 착각은 아니냐라고 독자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 좀 그건 궁금한데. 내가 예. 해병대 병 31기로서 예. 해병대 사령부서도 근무했고 백령서도 근무했고 예. 56년도 10월 달에 네. 진해에 있는 보급정비청에 네. 배속 가서 정감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달에 이제 일통일 날 되면 부산으로다가 이제 놀러 갑니다. 네. 근데 이제 57년도 정확합니다, 이거는. 8월 18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야,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자갈시장에서 문재인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문재인이 아버지를 폰에 잡을 때 내가 구타를 했습니다. 네. 구타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맞았으니까 한이 맺혀갖고, 네. 이제 떠들어요. 네. 댕겨요. 네. 그래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먼 자리에서, 네. 제인이 아빠! 그 여자가 떠들어댔어요. 그 옆에 그러면 조그만 소년이 네, 있었다는 소년이 얘기입니까? 있었죠. 그 소년이 나이가 6살, 7살 정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알려진 거는 문재인이가 공식적으로는 1953년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57년도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57년도.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44살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따져도 5살이면 조그맣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컸다. 네. 따라서 49년설이라고 하는 한간의 얘기가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추정컨대 4살, 5살은 아니고 7, 8살은 돼 보이더라. 키가. 내가 얘기할게요. 네. 나 20, 30대인 사람은 3, 4년 차이를 못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깐난 애기들 10살 안짜리 때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유치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다녀야 되고 한두 살 차이는 연령을 알 수 있지만 네. 나이가 지고서 4살, 5살 되는데 그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당시 내가 느낌은 7, 8살짜리도 7, 봅니다. 8살짜리다. 그게 지금의 이 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이 맞다. 이런 얘기시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게 57년 8월 18일이라고 날짜까지 네. 기억을 하셨습니다. 네, 일요일 날이에요. 해병대의 사병으로 네. 근무하다 휴가를 나왔을 때. 아니, 외출이지, 외출이구나. 외출. 그러니까 경북 영천에서 문영용이를 체포했을 때 불과 7년밖에 흐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공교롭게도 참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 뭔지